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18년도 10월 5일 저녁 9시에 항상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차트 분석을 해드리는 코인업TV의 스페셜리스트 정재민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는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이제 한 주를 마무리를 하는 시점입니다. 방송 기준에서는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차트 분석도 하고 또 이제 알트코인 위주로 해서 주말 동안의 변화를 한번 예상하고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야 하는 것이 현명한가,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채워볼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국내 대형 거래소 1, 2위를 다투고 있는, 물론 현재 기준으로 뭐 실거래량이라든가 유동자금이 몰린다라든가 수익이 나는 현황들을 보면 업비트와 빗썸보다는 중소형 거래소 중심으로 유동자금들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구간이 명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현재 지표들이 좀 예전만 못하더라도 곧 그런 것들을 회복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빗썸과 업비트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거래소이기 때문에, 자, 이 거래소를 그렇게 표현을 지금 제가 해드리고 있고요. 자, 아무튼 국내 1, 2위라고 할 수 있는 업비트, 빗썸과 업비트에서 동시 또 상장을 했습니다. 각기 다른 코인들을 가지고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솔트라고, 죄송합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죠. 일단 빗썸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 이제 상장이 돼 있었던, 사토시 마켓에 있었던 솔트 코인을 오늘 다른 또 하나의 코인과 함께 두 개를, 솔트를 포함해서 두 개를 상장을 했고,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거기에 대응해서 또 한 개의 코인을 상장을 했었습니다. 그 코인의 이름이 뭐냐면 메디블록이죠. 예, 메디블록.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솔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오늘 혹시라도 처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제 생소하실 거고, 기존의 방송을 쭉 들어보셨던 분들은 솔트라는 코인이 낯설지가 않으실 겁니다. 바로 9월 말에 라이브 방송에서 직접 제가 사토시 마켓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시점에서 추천드렸던 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솔트코인. 그리고 수익도 실제로 바로 3일 뒤에 수익이 났었고, 우리 정회원분들만 모여있는 전용 텔레그램에 수익 현황들도 체크를 해서 이제 캡처분들을 막 인증을 올렸었죠. 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오늘 상장이 되면서 빗썸에 더욱더 큰 수익이 났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솔트코인에 대해서도 이따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시황 분석을 먼저 드릴 건데, 일단은 보조지표를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홈페이지는 코인마켓캡 사이트죠. 자, 크립토 커런시 사이트고요. 코인마켓캡을 한 번에 자 바라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시총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변화가 전혀 없어요. 여전히 뭐 2185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동일하죠. 그리고 그저께에 비해서는 조금씩 시총이 줄고 있다. 근데 의미가 있는 것이냐? 도찐개찐입니다. 2200억 달러나 2185억 달러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라고 했을 때 한 번에 제가 카테고리를 지어서 한마디로 지금의 시총의 규모 또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최소치. 그냥 2000억대 초반에 있다. 의미는 최소치. 이것보다 낮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1900억 달러, 1800억 달러까지 줄었던 때가 얼마 전에 있었죠. 9월 중순경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한번 이제 그런 적이 있었고, 최소치를 그때 이제 최악이었고, 지금은 최소치를 회복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 분석에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지만, 변화는 없지만, 가격의 변화는 없지만, 이 가격이 변화가 없는 이 횡보하는 면면을 살펴보면요. 아주 지금 엄청난 힘싸움, 파워게임, 그리고 등락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 부분은 이따 차트 분석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이러한 어떤 면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는 이 결과값만을 중요시한다라고 했을 때, 뭐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지지선은 6,400달러를 잘 지켜주고 있고, 그 위에서 가격들이 놀고 있죠. 그리고 6,500달러, 6,600달러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6,800달러를 다시 공략하고 세 번째 공략이죠. 공략을 하고 나서 7,000달러로 나아갈 것이다. 자, 이 박스권에서의 우측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방향은 여전히 변화가 없고 유효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등락을 면면하게 아주 세밀하게 보면은 등락을 막 왔다 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막 가격 변동이 조금 심한 편입니다.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아래쪽 방향으로 가격이 같이 떨어진 상태에서 쉽사리 회복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우하향, 리플,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마저도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과 역으로 움직이는 탈비트화 움직임을 잘 보여줬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반대로 짱구를 돌려서 막 상승을 하고 이러진 않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어력만큼은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 하지 못하는 것을 끝까지 보여줬던 녀석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비트코인 캐시도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지쳤는지 가격이 한 번에 지금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에서. 자,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비트코인 캐시의 생태가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언제 시장에 나왔느냐? 작년도에 나왔죠. 작년도 8월달 전후로 해서 나왔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보여줬던 움직임, 태생 자체가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를 통해서 나타났죠. 우지한 지경. 자, 우리 우따거, 요새는 뭐 거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다른 사업을 뭐 벌리고 있다, 뭐 이런 찌라시, 코인과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아무튼 간에, 작년에 코인계의 신화는 어디서 발생을 했느냐? 채굴에서 시작해서, 작년 시장의 키워드는 채굴에서 시작해서 업비트로 끝났습니다. 요 두 개, 요 두 단어. 요 두 단어가 작년을 대표합니다. 작년 시장 상황은 요 두 단어로 끝낼 수가 있어요. 채굴로 시작해서 업비트로 끝났습니다. 그 중심에 비트코인 캐시가 있고, 우지안과 관련된 다양한 코인들, 정말 많은 코인들이 있죠. 근데 비트코인 캐시가 가장 대표적이었고요. 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비트코인에 저항하고 싸우고 경쟁을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과는 반대되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준다. 또는 비트코인과 함께 움직인다. 두 가지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같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모습들도 동일하게 보여주지만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내려갈 때 올라가는 역행하는 움직임도 보여줬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쭉 한번 설명드리면서 방송에서 이때 가격을 저항하는 것이 위로도 올라갈 수 있고 물론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지만 떨어지면
떨어지면 그동안 가격 방어하면서 남들이 떨어질 때 이더리움과 뭐 다른 친구들은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같이 우수수 떨어지더라도 버텼던 이 비트코인 캐시는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동안에 골마있던 것들까지 상당히 큰 낙폭으로 한꺼번에 토해내면서 더 강하게 하락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폭을 보면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가 되시죠? 이런 부분을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그건 비트코인의 캐시의 성질, 그리고 작년부터 이러한 패턴들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처음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봐왔던 저로서는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성질을 또 얘기를 할 수 있었다. 뭐 가격이나 시장에는 사실 의미는 없고요. 그냥 이제 소소하게 코인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같이 비트코인의 움직임 속에서 같이 떨어지더라도 왜 비트코인 캐시는 버텼다가 떨어질 땐 또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지? 사실은 동일한 만큼 떨어진 겁니다. 다른 코인들이라. 다만 먼저 안 떨어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다른 아이들을 쫓아와서 내려오다 보니까 좀 체감하시는 분들은 체감 하락 정도가 좀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코인들도 뭐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메이저 알트들, 즉 시총 범위 12손가락, 오늘은 이제 트론까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11개, 10손가락, 뭐 아이오타, 트론까지 해서 20권 안에 들어있는 코인들을 보더라도 특별히 비트코인과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코인들은 없다. 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CGI 같은 경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제와 비슷하겠죠.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300 초반 포인트일 것이고, 어제와 동일한 시총 규모를 봤을 때는 290 후반대. 290 후반대가 예정이 되는데, 294포인트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90 후반대도 안 되고 그냥 294, 290대 초반대를 유지하고 형성하고 있다 라고 확인이 되네요. 뭐 의미가 없습니다. 300포인트를 넘어줘줘야 뭐 그때부터 조금 시장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시는 거고, 290대나 뭐 300이라는 포인트와 뭐 6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니까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즉 시장이 아직까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질 회복세입니다. 여러분들 대상승장은 아니에요. 회복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현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 만약에 지금 하락 추세, 뭐 8월 달부터 9월 초반 브리핑 때까지 말씀드렸던 6K를 향한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런 시총 규모가 낮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를 삼았을 겁니다. 하나의 시그널로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은 아니니까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다소 증가를 했죠. 시총이 여전히 조금 줄어들었고 변화가 없고 CGI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조금 더 늘어나서 51포인트까지 줄어들었던 것이 다시금 52포인트로 늘어났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프리미엄입니다. 국내 프리미엄 시장은 뭐 8, 9월달 한락장에도 프리미엄 자체가 주는, 옛날에는 프리미엄만 가지고도 보따리상 분들 또는 단타를 하시는 분들 참고하셨죠? 요거 하나만 보고도 내가 승률이 좋다. 근데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하나의 매매를 위한 기법, 어떤 스킬, 잔잔바리, 그런 어떤 재주를 부릴 수 있는 요소가 전혀 못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모든 지표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상황에서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 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고를 하거나 눈여겨봐야 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은 0.48포인트, 거의 차이가 없다. 해외나 국내나 차이가 없습니다. 나머지 그리고 파란불로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이제 강한 것이 뭐 아이콘 정도, 마이너스 5포인트, 6포인트 뭐 이 정도 됩니다. 자, 요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아이콘이었던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까지는 정상 범위인데 5%, 6포인트라고 한다면 역프리미엄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 요거는 조금 의미가 있다. 조금 더 국내에서 관심을 갖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하신 거기 때문에 추세가 회복세로 이어질 것을 예상이 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국내 시세가 해외 시세를 따라잡는 모양새를 갈 거기 때문에, 그래야지 프리미엄이 좁아지는 그림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투자를 아이콘이라는 코인을 애정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국내 시장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이 정말 이 비싼 코인들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둠의 경로일까요? 그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죠. 바로 이제 양지,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 탑3라고 하면은 캐셔레이트 거래소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캐셔 거래소에 지금 한번 접속들을 한번 해보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쌉니다. 역프리미엄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해외와 국내는 시세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평균값이죠. 국내의 수많은 거래소들 합치고 해외의 수많은 거래소들의 시세를 가지고서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캐셔레이트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어서 방송 전에는 제가 740대까지 봤는데 오늘 점심때 기준으로는 거의 잠깐 또 반등을 세게 하면서 750만원대까지 갔었거든요. 보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 점심 장세 때 한화 기준으로 750만원까지 갔었는데, 이때 당시에 캐셔레이트에서의 비트 가격이 73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비트가 750까지 올라갔을 때 이더리움이 25만원대 초반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때에도 캐셔레이트는 개당 이더리움 가격이 23만원이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캐셔레이트 자체가 지금 다른 중소형 거래소도 대부분 그렇지만 악재, 바로 원화 입금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원화 입금이 안 되는 거래소가, 중소형 거래소가 캐셔레이트뿐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근데 캐셔레이트가 유독 심한 것은 원화도 있지만 캐셔레이트에서 가장 유명한 코인이자 캐셔의 마스코트, 그리고 캐셔의 회사의 어떤 자사, 주식과 같은 배당코인, 바로 캡이죠. 캡코인이 지금 또 안 좋은 이슈들, 문제로 지금 투자자들이 직접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투자자 모임,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끼리, 물론 그 중에는 지인한테 같이 가자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커뮤니티에서 사람을 모아서 직접 캐셔레이트 본사에 찾아서 미팅을 하고 소동이 있고, 또 오늘 기사로 캐셔레이트 자체가 또 소송을 또 피소를 당한 일들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으면서 캐셔레이트에서의 또 유동자금이 유독 같은 중소형 거래소에 다른 중소형 거래소들은 막 난리도 아니어서 유동자금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쌓이거나 이래서 캐셔레이트에서 메이저 코인들 자체도 가격이 제대로 바깥 세상의 가격을 따라가지 못한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거래량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이제 보따리장들이 있는데, 원화 입금이 안 되니까 코인들을 보내셔야 되죠. 근데 똑같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업비트나 비썸에서 보내시면 수수료 떼시고, 그 다음에 또 싸게 팔아야 되니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다른 코인을 보내신다거나, 아니면 내일부턴가 회사를 직접 찾아가면 어떤 일련의 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오프라인 현장, 본사에서 뭘 이렇게 거치면은 현장에서 입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러는데, 기존의 캐셔레이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CD가 있는 분들은 이런 점을 체크해서 코인 간의 이동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750, 730, 25, 23.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냥 바로 수익이 발생합니다. 내가 막 복잡하게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이런 트레이딩 방법, ICO에 투자하는 펀딩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시세 차이를 이용해서 마치 작년엔 좀 흔했던 방법인데 그런 방법들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캐셔레이트 가격이 굉장히 싸다. 원화 입금도 안 되는데 어떤 또 이슈들이 또 터지면서 거래량이 더욱더 줄어든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비트코인 파이넥스의 이제 선물 비중을 보면 롱과 숏 포지션은 여전히 숏이 더 우세죠. 여전히 바뀌고 잠깐 바뀌는 듯 했지만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롱이 좀 더 우위를 잡는 그것이 이제 시총이 규모가 2천억에서 2천 후반대와 3천억대로 가는 것이 정상 범위로 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듯이 CGI가 300포인트를 넘어야 정상적인 포지션으로 가는 것으로 가늠할 수 있듯이 선물 비중도 롱이 일단 우위에 잡혀져 있는 것이 그러한 모습의 하나된 조건으로 가는 요소 중에 하나다. 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비트코인 차트를 가지고서 한번 우리 차트 얘기를 좀 하죠. 자, 어떤 흐름들이 또 24시간 동안 있었는지,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에는 가고자 하는 방향에는 여전히 노선의 변경은 없습니다. 갑자기 막 어떤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이탈하는 모습들은 보여지지 않지만 이 가격을 유지하는 동안에 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액티브 있게 가격들이 위아래로 치고받고 있습니다. 더 재미난 점은 마진 거래와 같은 이런 선물 시장에서의 평상시에 볼 수 있었던 모습이 그냥 일반 거래소에서 좀 가격이 피튀겨지고 있어요. 비트파이넥스라든가 해외 대형 거래소들의 비트코인의 가격이 막 요동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가 켜졌고요. 차트를 좀 가운데로 옮겨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동일하죠. 방송 초반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지선 6,400달러가 유지가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마진이나 같은 다른 시스템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오히려 수익을 버신다거나 상관없는 분은 상관없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점진적으로 빨리 회복을 해야 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 회복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6,400달러가 지켜지는 것,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한때는 또 이 6,400달러가 강한 지지선 구간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무너지기 전에는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차례 무너지고 나서 다시 되찾은 지점이기 때문에 강한 지지선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현재 지지선 정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의 큰 하락이 있었지만 제가 6,400달러 지지선을 제가 분석해드린 것처럼 지지선이 맞기 때문에 여기가 뚫리지 않고 쭉쭉쭉 다시 방향을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나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 박스권, 요 안에서의 이제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조금 이제 아슬아슬한 부분이 지금 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6,400달러가 지지선이 여전히 역할을 또 잘 해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7,000달러까지 그 안으로 편승하는 움직임, 아니면 처음부터 지금부터 반등하는 모습, 그래서 이 삼각형 안에서 다음 움직임들이 다 잡힐 겁니다. 자, 그렇게 파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화면을 확대해서 보자면 요거는 사실 4시간 봉이라서 여러분들 잘 잡혀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크립토와치를 보여드리는 게 좋은데, 제가 지금 제 PC에서 크립토와치를
화면에 띄우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시간을 아예 차라리 15분 봉으로 한번 비트파이넥스의 등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뷰로는 등락의 시간을 15분이랑 1시간으로 좁혀도 잘 나오진 않네요.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조금 화면을 좀 확대해 드릴게요. 잘 안 보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돼도 뭐 얘기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린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유지하기 위해서 심정지 상태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등락이 있죠. 특히 오늘 굉장히 좀 심한 움직임들을 보여줬어요. 이제 여기까지도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가격이 막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막 요동을 치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수렴의 결과값을 내야 되는 지점에 가까이 도달할수록 이렇습니다. 수렴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삼각 수렴으로 말씀을 드리면 움직임이 이제 하나로 좁혀지는 시점, 방향을 결정해야 돼. 더 이상 막 오를 것 같은지 이게 내려갈 것 같은지 사람 고민하게 하고 애간장 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올라가면 이만큼 올라가는 게 올라가고 이만큼 내려가는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많이 봤다 이거죠. 여기서 엄청 올라가든가 엄청 내려가든가 보여지는 것. 그런데 지금 모든 정황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다시 상방으로 7,000달러까지는 일단은 싸움을 하러 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된다 이거죠.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맥이라고 하는 지표를 봤을 때 이제 매수세 힘이 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또 어느 정도 지금 이 등락이 갑자기 막 잦은 것들이 영향이 있습니다. 즉 매수를 할 만큼 했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매도 타임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매도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장의 손에 맡겼을 때 정말 외부에서 어떠한 호재, 악재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수요와 공급에만 맡겼을 때에는 매도가 매수보다 강해지는 구간이 점점 접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락으로 또 방향이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이런 등락들이 보이지 않고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즉 엄청나게 막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매수세가 막 받쳐 올립니다. 그렇다고 거래량이 많이 들어가느냐? 또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는 것들은 또 아닙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분명히 이건 뭐가 있다. 즉 매수가 이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지 않고 크게 동반되면 위로 이제 엄청 튀겠죠. 근데 가격을 지키는 듯한 모습. 근데 비트코인이 어떤 특정 거래소나 특정 집단에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의 규모나 개당 단가가 나오지 않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지도가 있는 기축으로서의 갖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셨을 때에도 역시 큰 앞으로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선물 시장이 이제 또 올해 키워드, 작년의 키워드가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를 관통하는 것은 채굴과 업비트라고 말씀드렸죠. 2018년도를 관통하는 것은 무엇이냐?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업비트, 이 업비트, 2017년을 관통했던 업비트에서 생겨난
버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규제와 선물 시장의 본격화입니다. 비트코인이 기축이 있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더를 포함해서 현재까지요. 그래서 작년보다도 코인 수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인의 수가 정말 더 많이 늘어났다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작년에 1600개, 1200개 뭐 이 정도 이랬는데 올해 2000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알트코인들을 합쳤을 때 그렇게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이 모든 가격을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작년에 세팅된 선물 시장이 올해 연초부터 본격화가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좌지우지, 즉 선점하는 것이 비트코인의 어떻게 보면은 일반 거래소에서의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 시장에 막대한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많은 진짜 대부분의 비트코인의 물량들이 이 뭐 비트맥스라든가 이런 곳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시장 가격이 거기서 결정이 되고 선물 시장에서 주도가 되고 그것이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다른 알트코인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여기 구간에서 발생하는 움직임들은 선물 시장의 가격이 훨씬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약 40달러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거래소들 사이에서 6,500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다. 근데 선물 시장에서는 약 40달러 정도가 적으니까 뭐 6,440달러에 뭐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봤을 때 지금 뭔가 있다. 못 따라가는 움직임도. 그러니까 이제 아주 안 좋은 생각으로 하자고 한다면 뭔가 되게 마운트 곡스와 같은 경우 시장에 개입을 해서 정말 아랑곳 안 하고 가격을 흔들 만큼의 보유를 하고 있는 대량의 비트코인을 이체해 와서 그걸 가지고 시장에 푸는 행위, 장외 거래하지 않고 안 하잖아요. 마운트 곡스사는. 그러면 안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도 권고사항이지 주식과 달리 이게 뭐 규제가 되거나 제도적으로 뭐 마련된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마음대로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6,400달러가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방송이나 텔레그램에서 미리 또 말씀드리겠죠. 근데 지금은 반대로 7,000달러를 가기 위한 마지막 예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도 지금 해석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물 시장보다도 현물 거래, 이제 이 일반 거래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거래소에서의 가격이 조금 더 앞서 나가는 현상. 그다음에 뭐 보조지표나 알트코인들이 그래도 잘 가격이 더 이상 저점, 거의 최저점인 것처럼 움직여지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 그리고 들려오고 있는 하반기 시장에서의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어떤 이슈들. 업비트의 뭐 신규 거래라든가 뭐 등등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차트상 6,400달러가 지켜졌고 박스권에서 어쨌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크게 매도가 떨어지려고 하면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큰 걱정 없이 비트코인 매수, 그리고 알트코인 매수 하셨던 것들, 누적 수익률 이미 방송을 통해서 매수, 비트코인과 메이저 거래소 알트 매수하셔도 좋다 말씀드렸죠. 그 시점이 벌써 며칠 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한참 전이죠. 이번 주도 아니고 뭐 저번 주, 저저번 주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낮은 지점부터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적 수익률을 지금 누리고 계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막 지금 바로 정리를 익절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익절은 언제나 옳습니다만 충분히 지금 더 두고 보셔도 된다는 거죠. 아직도 충분히 두고 보셔도 된다. 주말도 남아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대응들은 똑같습니다. 기존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을 현재 6,500달러 비트코인 시점보다 더 낮은 가격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때 추천드렸을 때 사셨던 분들은 보유하고 가시면 되고요. 신규로 이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분할 매수로
제발 올 매수하지 마십시오. 올인하지 마시고 일부 시드에서 일부 비중만큼을 분할 매수하는 것 자체는 지금도 저는 나쁜 타이밍은 아니다. 사토시 마켓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 괜찮다. 지금은 가능하다. 다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더리움 마켓을 활용하는 것은 리스크 해칭이라고 볼 수 없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1부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깐 쉰 다음에 2부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